얼마 전 안면도로에 여행 중 무심히 지나친 서산. 문득 몇 해 전 읽었던 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서산에서 일어난 믿기 어려운, 너무 억울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들. 영화 서산개척단을 연출한 이조은 감독은 하필 2013년 영화를 시작했고 4년 동안 어디에서도 영화 제작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당시는 박근혜 정권이었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어두운 면을 다뤘으니 후원자들의 외면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죠. 그렇게 4년을 자비로 촬영했고 정권이 바뀐 후에야 제작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영화 서산개척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시절 서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4.19 혁명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지만 사회는 혼란했고 그 틈을 이용해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군사정권을 일으켜 정권을 잡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정권에 대한 호응을 환기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구악일소를 명목으로 폭력배를 검거하고 거리의 율락녀와 불황아를 사회에서 청소합니다. 그렇게 대한청소년 개척단이 발족되고 이들은 서산으로 보내집니다. 이를 보호 교화시켜 노동 능력이 있는 자는 국토건설 작업장에 보내서 자활의 길을 갖도록 하는 등 불쌍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전국에 걸쳐 불황아와 거린들의 구호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우선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불량배와 율락여성, 거지들을 거리에서 청소한 후 갱생의 길을 걷게 한다는 사회적인 목적, 미국의 원조를 받아야 한다는 대외적인 목적, 간척사업을 통해 국토를 넓혀 국가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국가적인 목적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욕심이란 보통 채워지지 않잖아요. 대개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죠. 이때에도 일할 사람이 부족했는데요. 그걸 어떻게 채웠냐고요? 국가는 국민을 납치하기로 결정합니다. 서산에 도착하면 일주일은 죽도록 맞기만 했다고 해요. 엄격한 군대 문화에서 소수의 간부들은 다수의 납치되어 끌려온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모질게 폭력을 행사한 거죠. 맞아서, 병에 걸려서, 일하다 사고로, 그렇게 이름 없이 죽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봉규 이름이 뭔지 알아? 어머니 사랑 정신 보신탕이다. 충남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에 위치한 서산희망공원에는 무용부자들이 수십 구씩 함께 묻힌 무덤들이 무연총이라는 비석 아래 지금도 외롭게 자리하고 있죠. 그렇게 일주일 매를 맞아 폭력에 순응하게 되면 바다를 땅으로 메우는 작업을 시작해요. 초등학교 사회시간 서해안에서 진행된 간척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지도가 바뀔 만큼 땅이 넓어졌다며 전과 후를 비교하며 지도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때 만들어진 땅도 있었겠네요. 장비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어요. 맨손으로 돌을 들고 바다에 가서 던지는 식으로 조금씩 바다를 땅으로 만드는 거죠. 먹을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통보리는 입안에서 씹히지 않고 뱅뱅 돌기만 하고 반찬이라고는 간장과 소금국 정도였습니다. 단백질 보충을 위해 당시 도비산에서 흔했던 개구리나 뱀 같은 것들, 먹을 수 있는 건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다고 해요. 이뿐 아니었어요. 납치된 사람은 남자만 아니었잖아요. 취직시켜준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온 여자들도 많았는데요. 1963년 9월 26일 125쌍의 남녀를 강제로 결혼시킵니다.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너랑 결혼해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정부는 불황 청년과 율락 여성의 새 삶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처럼 홍보했고요. 결혼식은 그렇게 했지. 결혼식은 여기 125쌍 오고 각자 결혼식을 시켜줘. 이게 반응이 좋았는지 정부는 다음 해인 1964년 255쌍의 불황 청년과 율락 여성 결혼식을 다시 한번 추진하는데요.
숫자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63년 결혼식을 올렸던 125쌍이 다시 한번 출동합니다.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강제 결혼식을 하게 된 거죠. 어느 정도 말이 돼야 믿을 것 같은데 진짜 이랬을까 싶으시죠? 저도 차라리 가짜면 좋겠네요. 미국 국회의원이 박정희 시대 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서로 작성을 했거든요. 근데 서산개척단의 식량이나 복지 등은 원래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미국으로부터 잉여농산물 원조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개척단 단장 민정식이 그걸 개척단원들에게 주지 않았던 거죠. 그 돈은 민정식 본인의 부정축제와 박정희 정권의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죽게 살고 하면 덤비자.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개척단원들은 죽기 살기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민정식과 간부들은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서산개척단은 낙동강 오리알, 끈떨어진 년, 뭐 그런 것처럼 책임지는 사람 없이 뭔가 흐지부지 사라집니다. 서산개척단은 해산되지만 개척단원들은 서산을 떠나지 못하고 개간 작업을 계속해요. 좀 이상하죠? 그 이유는 정부가 약속을 했었어요. 1인당 일정부씩 무상으로 개간한 땅을 분배한다고요. 가분배증까지 발급받은 개척단원들은 정부의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내 땅이다 생각하고 개간 작업을 끝까지 합니다. 억울해서라도 떠날 수 없었을 것 같고요. 세대당 일정부 무상으로 가분배한다. 네, 무상으로 가분배 확정한다. 그런데 1971년 중앙정보부는 농지분배에 대한 첩보 문서를 충남도지사와 주고받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들에게 약속한 토지 소유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해요. 어느 날 갑자기 정부는 바다를 옥토로 만들고 경작해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임대료를 내라고 합니다.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니 임대료 내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해요. 그걸 몰랐지. 그거 알았으면 우리 이걸 안 하지. 말았지 줬으니까. 그걸 너무 땅을 왜 해요? 안 하지. 상태에서 있어요. 그리고 진짜 소송을 걸고 재판도 하는데요. 재판 결과가 암담합니다. 나는 이게 내 땅인 줄 알아. 평생을 임대료 안 내고 버티던 사람들은 임대료는 물론 임대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내야 했어요. 박정희 정부가 1970년까지 운영한 간척사업장은 140곳에 이릅니다. 이 사업장 운영비는 미국의 원조사업 PL480 지원금이었고요. 현재 가치로 1조 6천억에 이르는 큰 돈이죠. 하지만 원조금은 개척단원들에게 1원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 기맥히네. 저거 저런 거 다 있는데 정부에서 저런 거 안 봤을게요. 이 실무자들이 봤으면 저거 저렇게 해놓고 분배를 안 해줄 택이 없는데 땅 가치도 안 넣는 뭐 땅을 만들어서 이렇게 옥토를 만들어놔서 뭐 상은 못 줄 망정. 아, 나 이야기만 하면 참 그냥 지금 요새는 자다가 그 생각만 하면 그냥 팔떡 일어나진다니까. 가슴이 터지 가슴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이들의 싸움. 너무 황당해 오히려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들의 기구한 사연을 우린 어떻게 공감하고 연대해야 할까요?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감과 연대감을 댓글로 표현해 주세요. 호소문 경계 없는 학교였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이 글을 올리는 본인은 정영철이라 합니다. 국정 운영에 바쁘신 줄 알면서도 이렇게 호소문을 드리게 됐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저희들의 피맺힌 원한을 풀어주시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